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 체크맨의 곽 부장입니다. 근본 영상에서는 SK텔레콤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이 SK텔레콤이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28일자의 공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5천억입니다. 계약 금액이. 그리고 어, 2020년 8월 28일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 1년 동안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위탁 투자 중개업자는 SK증권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뭐 표면적인 이유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서는 중간 지주사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상승하고 사업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5천억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게 되면은 회사 분할을 합니다. 이 회사 분할을 해서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전화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분할 방식은 이제 인적 분할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물적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분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해서 사업 지주사가 있고요. 사업 자회사가 이렇게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동등한 지위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장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물적 분할은 이제 수직적 분할이라고 해서 지주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 회사가 밑에 달리는 수직적 분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인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하지만은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이 이제 5천억 자사주 취득을 하면서 2021년 올해 8월 달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기존 공시를 했는데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는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도의 파악된 내용에 의하면은 거의 계약금의 5천억에서 한 84%의 매입이 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더 속도가 뭐 빨라지거나 아니면 이러한 속도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면은 2021년 올해 1월에서 2월 중에 취득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자사주 보유 비율이 기존에 이제 9.4%에서 12%로 좀 확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이 서두른 이유는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그런 건데 2022년 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적용하게 되면은 이 SK텔레콤은 내년에 또 중간 지주사를 또 서둘러 하는 이유가 바로 SK하이닉스 지분 약 10%를 인수하기 위해서 7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이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전망을 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SK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뭐 어쨌건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진행이 되면은 통상 의결권이 없는 이제 자사주가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 되면은 자사주가 그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고 이 대주주인 SK 입장에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사주 마법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사주 마법 효과
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판단할 때 두 가지로 봐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얼마큼 있느냐, 그리고 자사주의 비중이 얼마큼 있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어쨌건 이러한 마법 효과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통상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점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자사주가 그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주 규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SK텔레콤이 네,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게 된다면은 다소 좀 부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SK텔레콤의 형태 변환에 대한 과기부, 과방위 인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주주총회 통과 부담이 크고요. 대주주 공개 매수 실패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늘리기 논쟁이 심화되며 언론의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보다는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 소각을 하게 되면 주주 가치의 제고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그만큼 이 배당이 나간다고 봤을 때 주주가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니까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언급이 있었으면은 단순하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언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의 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진행이 좀 안 된다면은 과거에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진행되었던 SK 브로드밴드, SK 커뮤니케이션즈, SK 텔링크, SK 인포색 등 완전 자회사를 편입하는데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택해서 자사주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지난해 같으면 2020년이죠. 예. 지난해 같으면 2019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카카오에 매각을 하고요. 카카오는 SK텔레콤 신주를 발행해 약 3천억 규모의 주식을 상호 교환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주에 대한 해석은 분할을 통한 중간 지주회사의 서로의 전환도 해석이 되지만은, 그게 활용이 안 되면은 그냥 M&A 라든가 전략적 제휴, 요런 걸로 또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업 분할을 통해서 중간 지주회사에서의 전환 가능성을 더 무게를 좀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좀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또 SK텔레콤이 이 기존에 좀 주가가 좀 약했던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 5G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5G 가입자가 좀 LG U 플러스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그 속도가 좀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가입자 목표가 이제 900만 명이고요. 침체된 이 5G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좋지 못한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과거에 이로 인해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시장에서의 전망은 조금 더 5G 호조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올해 좀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들이 이제 5G에 대한 투자를 좀
하지를 별로 안 했어요. 한다고 해놓고 별로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5G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어떤 가입자가 좀 증가가 되고 또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수익성이 좀 좋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SK텔레콤이 뭐 실질적인 연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동통신 매출 비중이 경쟁사 대비 높은 5G 가입자 증가가 진행이 되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두 가지예요. 이제 기존 공시 내용을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주 가치의 재고를 위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중간 지주 회사로서의 전환을 진행하고 또 올해 2021년에 진행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 인적 분할을 할 것인지 물적 분할을 할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인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점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 가치를 또 높여야 되겠죠. 높이는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5G 요금제 출시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어, 기존의 요금제가 이제 30% 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경쟁사의 4만 원대 요금제 대비로 저렴한 수준은 되는데 어쨌건 5G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성장성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뭐 인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좀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음, 네, 여러 군데서 좀 자료 가져다 보니까 네, 여기 있네요. 네. SK그룹이 연말 인사를 진행했는데 박정호 SKT CEO가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SK하이닉스까지 맡게 되는 체제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로써 SK텔레콤이 이미 중간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21년 하반기 물적 분할을 통해 정식으로 지배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건 물적 분할을 하던 인적 분할을 하던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지배 구조 개편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기업 가치가 이제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주가를 좀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이제 5G 가입자 수를 늘려서 좀 더 그 기업의 성장성을 더 키우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좀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현재 지금 좀 보면은 실적단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매출과 영업액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매출 이런 부분들이 3분기 그리고 2020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작년 1분기 때 4조 4,500억이니까 이렇게 올랐다 가정한다면요. 네. 그 다음에 2분기 때 4조 6천억. 그 다음에 3분기 때 4조 7,300억. 그 다음에 4분기 때는 4조 7,692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올해 1분기는 4조 6,957억인 게 조금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조금 달라요. 3,020억, 3,595억, 3,615억,
그 다음에 2613억이 4사분기입니다. 4사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 때 3,499억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영업 매출은 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조금 그 비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좀 빠졌다가 다시 2021년 올해 1분기 때 회복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에 자사주 매입을 했죠. 5천억. 작년 8월 달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시작을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을 했다가 좀 빠졌죠. 빠지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이 자사주에 대한 해석이 좀 나와주고, 또 자회사들의 또 뭐 합병하기도 하고 이런 이슈를 또 통해서 뭐 또 상장 또 계획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중간 지주사로서의 어떤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뭐 금일 2.8% 빠지고, 전일에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전일에도 2.96%가 빠졌는데, 주가 하락 시마다 분할해서 모아 가신다면은 추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SK텔레콤의 나름 그 목표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25만 7천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바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33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리율이 한 28.2% 정도 남아 있는 거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진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 준다면은 조금 더 수익을 또 남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좀 간단하게 또 한번 해드리면은, 현재로서는 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고요. 뭐 중기적인 이 추세도 여전히 강하고 상승 트렌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수급적인 현상을 봐도 외국인의 수급 스탠스가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기관들의 수급 스탠스도 이렇게 좀 들쑥날쑥거리긴 하지만은 매수의 관점을 이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최근에 또 거래량도 이렇게 좀 증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커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분할해서 매수해 가자,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SK텔레콤의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중간 지주 회사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어떤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회사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5G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5G가 개화가 되면은 최종적인 어떤 수익자가 이제 통신사인데요. SK텔레콤이 탑티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로 정해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SK텔레콤 좋은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겠습니다.